중학생밖에 안 된 어린 청소년들 네. 30명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고. 맞아. 근데 그 이유가 한국의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이게 진짜로 실제로 집행이 된 건가요? 사실 저도 그 기사 봤는데 이게 사실은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 이게 진짜일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이 나이로 보면 10대 초중반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그 중학생 정도 뭐 이 정도의 나이인데 30명이나 단체로 공개 처형을 한다. 이게 거의 사실입니까? 한 학급을 몰살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진위 여부를 좀 취재를 해봤어요. 그런데 조금 요 뉴스는 조심스럽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사에는 이제 30명을 공개 처형했다 단체로라고 나왔는데 사실 처형과 처벌은 엄밀히 다르거든요. 30명을 그것도 중학생 또래의 아이들 30명을 죽인 사건은 아직 공식적인 정보기관에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개연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30명이 공개 처벌됐을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 한 민간 단체가 대형 풍선에 대북 전단을 담아서 북으로 보냈고 그 안에 한국 드라마를 담은 USB도 같이 넣어서 보낸 거예요. 이제 그거를 습득을 해서 북한에 있는 청소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걸렸고 그래서 더 괘씸죄가 가중이 돼서 북한에서 이렇게 30명 가까운 인원을 공개적으로 처벌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벌인 것이 아닌가라고 현재로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너무 자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새끼 내가 이렇게 그럼요. 인질극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게? 아니, 정확합니다. 무언가 우리 쪽 대한민국 쪽의 남남 갈등을 노린 정치적인 메시지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야, 니들이 보낸 전단에 있는 USB 보고 우리 애들 이렇게 처벌받고 있어? 또 보낼래? 라는 남남 갈등의 요소도 담아서 약간의 어떤 협박성, 네. 처벌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풀이됩니다. 정치적인 수사일 수 있다. 아 정말 치졸한 인간이네. 치졸하죠. 처형이 됐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처형이든 처벌이든 간에 지금 그 이유가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인 거에 주목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정말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해친 것도 아닌데 어린 아이가 그 호기심에 USB를 꽂아봤을 수도 있고 거기서 이렇게 영상이 재생이 되니까 맞아요. 눈길을 떼지 못하고 봤을 수도 있는 건데 야, 이런 명목으로 아직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지금 북한의 현실인가요? 얼마 전까지 거기서 살다가 제가 최근에 탈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살고 있을 때 당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았는데 물론 뭐 30명씩 되는 그런 대량 학살 수준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 적은 없었는데요. 근데 그래서 최근 들어 요 코로나 기간에 더욱더 악화돼서 이 주민들을 통제하는 그런 체제가 엄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탈북하기 얼마 전에도 있은 일인데, 그러니까 그게 2023년 3월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황해남도 재령군에서도 11명의 그러니까 강력 범죄자와 한국 콘텐츠를 본 애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인원수를 11명을 쐈거든요. 11명을 쐈거든요. 그때도 11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고 그야말로 그 무슨 전쟁 나서 시신을 실어가는 그런 듯한 느낌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형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학살 수준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방식이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대개 보면 어떤 친구 하나가 분명히 단속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를 통해서 너 이 프로그램을 어디서 났어? 이걸 적지거든요. 그러면 나는 뭐 내 친구인 누구에게 이걸 복사 받아서 이렇게 받습니다. 이런 게 네. 나오거든요. 그럼 그 친구를 또 잡아들여다가 또 적지거든요.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면 어디서 쭉 하다 보면 이게 30명이 될 수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이 애들을 놓고 볼 때 최근에 정확히 코로나 기간에는 초벌 수위를 엄청 높인 거죠. 김정은 정권 들어서 이제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유포시킨 자는 총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이 법에 따라서 가끔 이런 한두 명을 이제 본보기 사례로 내세워서 이제 총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30명 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처형을 했다. 이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은 이제 뭐 전원으로 이렇게 전해졌으니까 우리가 사실일까 아닐까 이런 논란이 있지만 지난 1월에는 16살짜리 뭐 우리로 말하는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 남조선 드라마를 봤다 이런 이유로 노동교화형 우리로 징역 12년형을 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가 됐었잖아요. 지금 썩어 빠진 괴뢰 문화는 학생 소년들에게까지 전파돼서 살아남은 새 세대들을 반동 사상 문화의 희생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볼 때마다 너무 다 기가 보는 막혀서. 앞에서. 저 영상의 장면에서 보면은
인생을 이제 망쳤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북한 매체에서. 수십 개의 괴뢰 영화와 괴뢰 TV고 20곡의 괴뢰 화면음악을 시청시켜 또한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에 따라 각각 12년의 노동교육을 혼도했습니다. 12년의 노동교육을 혼도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앞에서 어른들이 천벌을 받아야 됐어. 괴뢰문화에 교육돼서 본결없이 돌아치다가 끝내는 자기 앞길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면은 그 장소나 이런 영상을 보면 우리 곧 나이 또래 애들은 모여서 무슨 조그만 콘서트를 하거나 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케이팝 공연을 하거나 이럴 정도의 그거고 이 드라마를 봤다는 것도 우리 같으면 뭐 설사 청소년들한테 금지된 뭐 성인물을 봤다 이래도 엄마한테 등짝 한두 대 맞고 말 일인데 이거를 뭐 예. 5년에서 15년형 징역을 하고 심하면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게 하는 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이게 사실 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못돼 먹은 사이비 종교도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을 아마 외신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지금 보신 비디오 장면과 이거는 인터내셔널 커뮤니티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장면이에요. 네. 여기에서도 기사가 많이 나갔고 북한에 관심 있는 쪽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특히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30명의 학생을 처벌하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국가 테러, 아니면 반역, 아니면 트리즌 이런 간첩 혐의를 받는 처벌과 똑같이 네. 같다는 거에 대해서 김정은을 세계에서 아주 많이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 어린 학생들이 과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조총도 북한처럼 한국 컨텐츠를 이렇게 금지하고 만약에 봤을 경우에 엄격한 처벌들을 합니까? 아유, 처벌은 없죠. 처벌을 일본 땅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벌은 없지만 한류 음악이나 문화 그런 것을 뭐 어떤 행사나 학교 행사나 교내에서 듣거나 접할 일은 절대로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아 네. 조선학교에서 없어요. 최근에 제 지인이 한 2, 3년 전에 학교 문화제나 운동회에서 그래도 BTS가 일본 사회에서 이렇게 인기인데 네. 아이들도 다 BTS 좋아하는데 그렇죠. 딱 한두 곳만 운동회 때 좀 틀어주면 안 되겠냐고 선생님한테 제안을 했더니 원로 교사한테 네. 정말 쌀쌀맞게 혼났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고. 아직도 아직도 안 돼요. 그게 시대에 안 맞는 거잖아요. 제가 조선학교 다닐 때 한국 노래를 배운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국 노래는 민주와 관련 아침 이슬, 행복의 나라로 그런 거는 많이 배웠어요. 학교라는 것이 세상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오히려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걸 못 듣게 한다는 건 학교의 원래 설립 이념에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변질됐어요. 근데 진짜 헌터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하거나 공개 처벌을 하려면 국가에 뭐 대역죄를 지었다든가 반역을 했다든가 이 정도에 준하는 잘못을 했을 경우인데 지금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거를 거의 그 정도로 위협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네요, 거의. 사람이 육체는 통제가 가능해도 정신은 통제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리고 사람이 정말 절망감을 느끼는 케이스가 딱 2개가 있거든요. 이게 SNS의 문제이기도 한데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치유가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평생 믿었던 거 속았구나. 이게 2개가 다 북한 상황이에요, 지금요. 저 남한 드라마에선 저렇게 행복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땐 다 사랑하고 저러는데 해외여행도 다니고 나는 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못하고 난 불행하고 왜 난 해외여행을 못 가는가. 그렇지. 상대적 박탈감이잖아요. 남한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살고 뭐 미제의 식민지고 하고 자랐는데 막상 드라마를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정신이거든요. 통제가 안 돼요, 이게. 사실은 탱고의 나라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에서 탱고를 금지한 시기가 있어요. 독재 정권 시절인데 진짜 탱고가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죠. 탱고를 금지시킨 이유가 딱 하나예요. 탱고 음악이 들리면 사람이 모이거든. 모이질 못하게 한 거예요. 어이구야. 그리고 앞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뭐 조총련에서 못 듣게 한다는 아침 이슬이나 행복의 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도 금지곡이었던 시절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건 운동권 가요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거꾸로 이 노래를 금지했던 시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문화가 무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북한 주민들은 자기의 처지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이 거의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의식이 거의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자유에 대한 가치도 깨닫고 그리고 문제의식이 이제 인식의 변화가 차츰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꿈, 뭐 나의 행복, 나의 미래 이런 그 나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이제 나라는 가치를 알게 되고 나라는 개념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북한에서 살기 어려워요. 그렇지.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것은 바로 수령 중심의 전체주의 국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와 이건 완전히 그렇지. 결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개인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대사님 따님도 그럼 혹시 이렇게 드라마를 접하면서 내가 원하는 건 뭘까, 내가 꿈꾸는 건 뭘까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되신 건가요? 예. 지금 보게 되면 꿈이 뭐냐 하게 되면 꿈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오늘은 기자, 오늘은 뭐 연예인, 뭐 내일은 댄스, 뭐 드라마 볼 때마다 변해. 예, 드라마 볼 때마다 보여요. 원래 그게 정상이죠. 예, 그게 정상이거든요. 바람직하죠.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아예 꿈이라는 게 없으니까. 북한에서 무슨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우라늄 광산 이렇게 외국에서 막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 우라늄 광산 참관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네들이 꿈이 뭐냐 하고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라. 어떻게 대답하래요? 우라늄을 생산한다. 우라늄 광산에서 일을 한다. 우라늄을 생산한다. 우라늄 광산에서 일을 한다. 근데 우라늄을 왜 우라늄을 생산하는 꿈을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우리나라를 굳건히 보위하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힘을 바치겠다 이런 꿈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야, 이것을 닭정년. 집단적으로 강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꿈도 자기 혼자서 피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대로. 그러니까 북한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의 대물림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간보면 자식도 간보고 아버지가 농포면 그냥 자식들도 농포예요. 어떤 탈북하신 여성분을 만났는데 한국이 너무 궁금해진 장면이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때렸대. 드라마에서. 세기. 그거를 보고 너무 쇼크를 받았대요. 맞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충격이야, 충격. 썩병든 남조선 사회는 어디 여자가 남조선 뺑뺑이 때린다고. 그걸 보고 너무너무 궁금했대. 남조선이 궁금하다. 그리고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맞아. 이게 테이블에서 있잖아. 던지면서, 예, 던지면서 물 뿌려. 그래서 던지면서는 물 맞아도 되잖아요. 던지면서. 항상 보면 던지면서 물 뿌리더라고요. 야, 드라마를 잘못 보면 잘못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걸 보고 잘못된 쇼킹해서 대한민국이 너무 궁금해졌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를 그 친구가 저한테 유나 너무 이거 남조선 드라마 한번 같이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소리를 질렀죠. 동물아! 아버지 장군님의 딸이 돼가지고 만약 날 오케이 보고 굿다이 남조선 괴뢰도당들이 만들어놓은 쓰레기 영상물을 같이 보자고 그래! 딱 이랬어요. 와. 그러면서 다른 말 필요 없고 하나만 보래요. 하나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아서 가져오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내가 동무에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바꿔주겠어. 이렇게 하고 봤어요. 그런데 성승환 오빠 보고 비판적일 수는 없잖아요. 일단 첫째, 솔직히 이해는 안 됐어요 그때 당시. 그랬는데 그 성애교의 친부모가 아닌가 마는가 막 이럴 때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일부를. 그래서 제가 다음 회에 계속. 또 가져라 이렇게 하니까 또 가져라 이렇게 하니까 동무 아까 하나만 본다 이러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누구 딸인지는 알고 끝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정주행을 했어요. 완전. 끝날 때까지 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꿈을 꾸면 성승환 오빠가 나오고 원빈 오빠가 나오고 계속 보다 보니까 저를 경적적으로 탈북시킨 건 장동건 오빠거든요. 이후의 모든 것. 고백을 했는데 여자가 안 받아줬어요. 그랬다고 신경질 난다고 집에 가더니 정미장 같이 생긴 걸 뭐 탁 들고 인천공항에 가도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는 거예요. 허락을 안 받고 야 이거 뭐야 딴 세상이 있구나. 나는 저기에 한번 가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지. 와. 이 탈북하잖아요. 야. 옛말에 자동차와 와인과 이 그 자유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유나 씨는 정말 인생을 바꾼 드라마들이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력 씨는 정말 내 인생을 바꿔놓은 드라마 없어요? 아니 뭐 많이 봤죠. 근데 뭐 좀 약간의 에피소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예전에 그때가 제가 한 19살쯤 될까 그쯤 됐을 때일 거예요. 근데 그 인기가요를 딱 틀어서 인기가요를 보는데 거기서 그 소녀시대가 나와서 댄스하고 노래 엄청 이쁘게들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저희 아버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걸 보다 가서 그냥 마음이 좀 흥분돼가지고 근데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그냥 아니 저 남조선에 저렇게 이쁜 애들이 많은데 여긴 다 어디 간 거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속마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뒤에서 저희 아버님이 머리를 야 임마
김정일이가 다 데려갔잖아. 맞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권력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독점한다는 걸 벌써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거를 케이팝 문화를 되게 디펜스를 본다는 이유 중 하나가 전쟁에서도 가면은 꼭 무기로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인포메이션 워페어라고 정보로 싸우는 거죠. 모르는 거에 전파하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케이어스를 만들기 위하여 막 이런 것도 작전 중에 작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작전이라고 보고 심하게 디펜스를 하지 않을까 그냥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활자나 오디오하고는 다르게 이 영상의 매체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폭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 보면 거기 이런 FBI 교관들끼리 그 훈련생들끼리 대화를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욕망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것을 봄으로써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맞네. 소프트 파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국이 굉장히 강해요. 심지어는 그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 조그만 나라에서 전 세계 막 백인들을 막 흥분시키고 맞아,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올림픽에서 펜싱 금메달 딴 오상욱 선수. 너무 잘생겼잖아. 브라질에서 이제 누가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은 신이시여 어쩌다가 잘생긴 남자들은 다 나만에만 뭐라고 했습니다. 말이 되네. 아이돌 보다가 펜싱 선수까지. 이 사람들은 뭐 드라마 보고 뭐 이것만 보다 보니까 한국 남자들은 다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게 그 영상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사실이 있고 또 다른 한편 판타지가 있거든요. 이게 들어가는데 사실은 날조를 하면 되거든요. 논리는 궤변을 펴면 돼. 왜곡하면 되죠. 근데 이걸 딱 처음부터 딱 들어가지고 이 감성을 딱 장악해버리면 이건 수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안 거죠. 이 사람들이. 북한 내부 통신원이 실제 북한의 이제 공개 재판과 공개 총살 장면을 본인이 직접 북한 내에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직접 김성미 대표에게 보내온 영상인데 이게 좀 충격적이라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영상을 좀 보시죠. 대박. 오늘 우리는 영연한 김정일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온 나라 전세민이 한가정 행시설이 되어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한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되지 않은 이런 불건전한들이 특별한 개인 이주에 물려도 우리의 이 화목한 대가정을 어리프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따라서 이런 자들은 마땅히 법에 따라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아니 무슨 지역 주민 행사처럼 따라서 오늘 구주시장에서 제기된 대상들에 대한 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물은 대상들은 앞으로 해야겠습니다. 물순 녹화물을 시청하고 만들면 징용공장 노동자 강구 군중주의고 취업자 노동자 뻥친가 보다. 문 사회보장자 아니 뭐 녹화물을 봤다고 옆에 나눠줬다고 불러? 아무리 물력의 눈이 어둡다 해도 당연히 10kg을 위해 아직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응석을 버려야 할 어린 소녀를 새적기고표 사정없이 머리를 내리쳐 죽이는 이런 것을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마땅히 법에 따라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처리돼야 아니 영상물 봤다는 거랑 지금 살인범하고 같이? 이제 헌재에서 지금 공개 야 재판하는 이러면 안 되지. 공개 총살? 어떡해. 아니 저기 세워놓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아이들이 있네. 이게 이제 통신원들이 찍어서 공개 재판했을 때 곧 총살도 있겠다. 저기 지금 살인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신경을 쓰고 좀 지켜봐라 했더니 3개월에 총살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저는 총살을 직접 봤어요. 제가 한 8살 때인가 그때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써붙여요. 몇월 며칠 인민 공개 처형을 하니까 와서 봐라. 근데 저희 집 앞에 서악산이라고 산이 이렇게 걸작인데 걸작이 안에 처형장을 만들고 북한은 나무가 많지 않으니까
거기서 쫙 앉아서 봤어요. 근데 3명을 그 자리에서 공개 재판은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해요. 근데 3명인데 뭐냐면 이 사람들 죄가 소를 농장에서 소를 몇 마리 잡아먹었어요. 농장에 있는 걸 죽여가지고. 그리고 학교에 여자 선생님들 숙직소잖아. 거기에 들어가서 훔쳐가고. 그래서 이런 놈들은 뭐 우리 인민들과 같이 있을 수 없다. 인민이 적이다. 그래서 사형에 처한다 했는데 3사람이 묶어서 나오는데 입에 재갈음을 들어가는데 이거 비틀비틀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근데 나무를 이렇게 세게 박아놓거든요. 거기다 묶어가지고 싹 하면 따다당 한 사람인데 3발. 그 하고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냥 매스컴. 지금도 저거 보면 굉장히 그때 생각. 트라우마가 생기죠. 트라우마가 생겼잖아. 저는 거기다 지금 봤을 거예요. 아이들이 봤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 공개 처형이 있으면은 어느 날 이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이렇게 운동장에 모이게 해요. 그리고 나가지고 1학년을 제외한 소년단에 입단한 아이들, 2학년에 보통 입단을 하는데 입단한 아이들은 오후 2교시가 끝나고 운동장에 모여서 사형 구경을 간다는 거예요. 사형 구경을. 그래가지고 아이들 학교 전체가 이제 줄을 맞춰가지고 뭐 노래 부르면서 사형장에 가요. 그러면 어른들이 먼저 와 있는데 어른들이 앞에 있으면 아이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제일 앞에 쭉 앉혀요. 그러면은 그 사형을 당하는 사람하고 저희와의 거리가 20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재갈을 물리고 눈은 안 가려요. 그러면 사형수가 우리를 쳐다볼 때도 있어요. 그때 엄청난 공포감이 있어요. 이 사람의 제목은 뭐냐면요. 국가 전복 의무죄예요. 그 죄가 뭐냐면요. 공장에서 구리를 한 100kg 정도 훔쳤대요. 아니 100kg가 없어가지고 국가가 전복되면 나라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나가지고 안전원들이 3명이 나와서 3발을 따당, 첫 번째 단발로 싹 해서 3명이 따당, 따당, 따당 해서 한 사람이 9발을 맞아요. 그러면은 서 있던 그 사형수가 9발이 끝나게 되면은 머리를 바닥에 숙이고 무릎 꿇은 상태로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죄인은 죽어도 나라의 머리를 숙여야 된다. 이게 공포와 충격뿐만 아니라 엄청난 교육이에요.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공포예요. 주민들 앞에서 공개 재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누구야? 실은 우리가 공개 재판에 대한 얘기 종종 하는데 그렇죠. 들을 때마다 참 섬뜩해요. 네. 근데 무서워. 공개 재판의 정확한 개념이 궁금하기도 해요. 이게 그냥 다 있는 데서 하는 것이 그게 공개 재판인지. 그렇죠. 그게 공개. 일단 공개 재판이라는 건 북한의 어떤 사법 체계 중에 엄연히 속해 있는 하나의 재판 형태고요. 그 재판 때 오르는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한국 드라마를 대대적으로 유통했다거나 마약을 뭐 취급했다거나 아니면 국가재산을 탈취했다거나 등의 어떤 중범죄자들을 세워놓고 본보기식으로 재판을 진행을 하고. 그럼 그 형량을 우리나라 같은 건 판사님이 내리시잖아요. 북한에서는 누가 내립니까? 그 검사가 형량을? 구형을 하고요. 북한의 공개 재판에서는 피의자한테는 어떠한 권리도 없고요. 그냥 세워놓고 검사가 구형을 하면은 판사가 검사가 구형한 내용을 그대로 판결을 때려버리는 그런 재판입니다. 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공개 재판을 혹시 보시거나 당해보시거나 예. 다 봤죠. 말 그대로 공개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공개 처형도 결국은 공개적으로 재판을 한 다음에 거기서 사형, 구형하게 되면 그 자리에 바로 재갈 물려가지고 말뚝에다가 묶어놓고 쏘는 걸 봤기 때문에 거기 공개 재판에는 조그만 쪼무레기 애들부터 남녀로서 다 그냥 연령대가 다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공개 재판에 서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형을 받을지 미리 알고 쓰나요? 아니면 거기서 바로 알려주나요? 모른대요. 근데 사형 당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전날에 잘 먹인대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게 한대요. 그러면 나 죽는구나. 우리가 TV로 봤던 그 장성택 씨도 공개 재판을 그게 받은 겁니까? 네, 그러나 같이 맞습니다, 그네. 정치적 야심과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근데 지방에서 하는 공개 재판은 그렇게 막 군인들이 와서 처형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장마당에 이렇게 갔다 오잖아요, 사람들. 그럼 길바닥에서 다 잡아요. 그게 만약에 강바닥이다 그럼 강바닥에다 막 모아놔요. 그러더니 거기다가 이렇게 사람 한 3명을 이렇게 뭐 포승술 해갖고 묶어서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명은 인신매매, 하나는 1호선을 풀어갖고 팔았기 때문에 사형받은 사형수였어요. 그다음에 한국기도가 잡혔는데 셋 다 정시범이었거든요. 근데 인신매매도 총살형을 받았고 전기선 푼 사람도 총살형이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갖다 놓고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공포 정치를 펴는 거예요. 너네 보는 앞에서 우리 총살하지? 너네도 똑같이 총살할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그래서 그걸 공개 처형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준혁 씨도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저도 어릴 때 본 기억이 나는데 네. 통일시장이 건설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 바로 맞아, 앞에 공터에서 통일시장에서 그런 거 했었거든요. 잘한다더라. 그때 그 정말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분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는. 아, 이게 얼마나 이게 트라우마가 남아요. 네, 정말 트라우마였거든요. 충격이야 진짜. 말만 들어도 정말 공포스러운 공개 재판을 네. 직접 경험하신 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예, 박영찬 씨 나오세요. 네. 우와. 어머, 잘생기셨어. 우와.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랑 영화에 빠져 살았던 박영찬입니다. 제가 한국 영화를 처음 접했던 건 12살 때 처음으로 접했고 한국 드라마랑 영화 때문에 교화서도 여러 번 갔었고 공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여기 이만갑에서 틀어보려고 합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예. 얼굴이 잘생기셨어요. 솔직히 그런 말씀 좀 들으시죠? 너무 잘생겼다. 인기가 완전 많아요. 어머나. 와 웃는 게 안국 남자야 완전. 어머 눈웃음 봐. 눈이 왜 이렇게 작아도 매력 있는 눈 있잖아요. 예쁘게 생겼어. 근데 코가 예술이다. 옆에서 보니까. 그 한국 드라마 얼마나 많이 보신 거예요? 한국 드라마는 제가 외장하드를 갖고 있었는데 네, 한 거의 500기가짜리였어요. 아이고야 대박이다. 엄청 크다, 용량이. 거기에다 다 채워는 못 봤는데 적어도 200~300편은 와 많이 봤네. 대박. 우리보다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200~300편을 넣을 수 있어요, 거기에? 제가 본 것이 그 정도 돼요. 우리가 드라마가 그렇게 많나? 아, 형이 안 해서 그렇지 많아요. 아, 그러니? 예. 그러니? 근데 나는 드라마 한 3~4개 보고 탈북을 했는데 너는 200~300회까지 볼 때까지 그러니까. 야 끈질기다 야. 드라마를 수집한 거 아니에요, 거의? 네, 친구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영화였으면 그 외장하드에다 담았어요. 공유하고. 공유하고 또 담아오고. 대단하다.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몇 개 기억 남는 거. 하이킥이랑 하이킥을? 상속자들 같은 거. 오. 그다음에 시티헌터. 오. 아니, 하이킥을 봤어요? 네, 저분. 그래, 유명하다니까. 아니 저도 하이킥을 우리 정인우랑 한 게 아니라 영찬 씨랑 한 거예요. 팬 관리. 북한에서도 남한 드라마를 정말 많이 봐요. 보죠. 저도 많이 봤었거든요. 제 거는 70기가였는데 500기가라니까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아요. 아무튼 그 70기가짜리 외장하드 딱 손바닥만한 거를 배에다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계속 친구 집에 가서도 보고 집에 컴퓨터도 끼워놓고 보고 막 엄청 많이 봤어요. 그걸. 근데 세상이 참 좋아진 게 외장하드에다 지금 200개, 500개 넣었다고요? 우리는 그거 CD 하나 보겠다고 거기 가서 밀고 여기 가서 밀고 그것도 저거 빵짝 날까봐 그거 숨기는 게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젠 이렇게 본다니까 북한 다 됐네요. 뭐 많이 봐요 지금. 잠시 말씀드리겠는데 남편이 보안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드라마 북한에서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요건 여물음 아이들 앞에서 좀 피해 주세요. 등잔 밑이 어두웠네. 등잔 밑이 어두웠어. 보빌꾼들도 많이 봅니다. 보안원도 많이 예, 봐요? 봐요. 그러면 보안원이 가져오는 드라마도 있어요? 있어요. 회수해 오는 거 있으니까 USB 몽땅 회수해 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자기가 먼저 보고 또 갖다 바치죠. 이게 뭐야? 보안원이 다. 보안원들이 제일 많이 봐요. 회수한 CD는 다 갖다가 자기가 다 보거든요. 먼저 보고 그래서 그다음 제일 많이 갖다 알아요. 바치지. 남편분도 아셨어요? 알아야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대요. 뭘 보다 걸렸어요? 그 태양을 삼키라라는 저도 영화였는데 제 친구한테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보다가 걸렸어요. 아이고. 네. 그 친구가 이렇게 조사도 좀 누구한테서 복사했냐 하니까 저한테서 복사했다 해서 제가
잡혀가게 됐어요. 태양의 삼키라는 알아요? 누구? 네, 지성하고 성률이 나왔던 그 드라마. 제가 그거 보고 지성. 지성 안 됐다 엄청 반해가지고. 야, 우리도 기억 못하는 걸 기억하네. 그때 시청률 꽤 나왔어요. 네. 그 드라마가. 시청률 한국 드라마 시청률 어떻게 알아? 북한에서 시청률 나와요. 한국에서 당시 태양을 삼키라 시청률 꽤 나왔어요. 그런 것도 알아? 모르는 게 없어 아무튼. 제일 처음으로 10살 때 제일 처음으로 걸렸었어요. 내가 15살에 처음 봤는데. 10살 때면 이르다. 영화를 봤다가 하면 저도 깜방 가야 되니까 무조건 안 봤다고 했어요. 그럼 너는 한 번도 본 적 없냐 해서 그냥 친구랑 같이 영화를 틀었는데 한두 장면 나오는 거 보고 아 북한 영화 아니어서 껐다 했는데 그래도 한 장면 보던 두 장면 보던 본 거는 본 거니까 네 그러면서 저를 더 헛되게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매 엄청 맞았겠네. 맞았어요? 네, 엄청 많이 맞았죠. 어디를? 거기 막 우사랑 책상에 13살짜리를? 있었는데 우사를 막 던져서 까고 13살을? 13살짜리를? 네, 망가진 우사로 엄청 많이 때렸어요. 진짜 무서웠겠다. 지금 대한민국에 온 지 이제 얼마나 됐어요? 3년 좀 안 됐어요. 3년? 네. 지금 죄송하지만 올해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나이 22살입니다. 어떡해. 야, 이거 얼마 전 일이네요? 네. 진짜 가슴 거처를 다 겪었네. 아니, 태양을 삼켜라가 이렇게 뭐 주체 사상을 해롭게 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나요? 태양을 삼켜라는 게 태양이라는 게 김일성이랑 그게 좀 위험할 것 야,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목 자체가 그래서 부모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 드라마 이렇게 보고 또 본다는 거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컴퓨터나 외장하드를 검사를 했고 부모님들이 더 무섭지. 네. 제가 다시는 나쁜 짓 못하게 검열을 좀 많이 했어요. 컴퓨터를 뺏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쯤 되면? 부모님이? 네, 며칠 뺏긴 하는데 부모님이 항상 저랑 같이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부모님 없을 때는 몰래 꺼내서 영화도 보고 네, 나도 그랬어. 그랬던 것 같아요.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무슨 드라마를 본 것 같으세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없을 때는 봤는데 저희가 있을 때는 안 봤어요. 아이, 잘못됐다. 없을 때 본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밤에 자다가 깨어나서 보면 방에 이렇게 나와 보면 분명히 한국 영화였어요. 들켰구나. 저희 아버지는 같이 보게 했어요. 왜냐면 따로 보다가 잡히면 오히려 더 위험해요, 그게. 그러니까 술하고 한국 드라마는 부모님한테서 배워라. 그래서 같이 봤어요, 저희는. 내가 말을 듣다가 술하고 드라마는 다 부모님한테. 술은 부모님한테서 배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야, 이런 진짜 겁니다, 진짜. 술과 드라마는 부모님에게 배워라. 술과 한국 드라마는 부모님하고 같이 딱 이게 해라. 드라마가 위험하니까 만약에 내가 보다가 들키던 아니면 친구랑 같이 봤는데 친구가 걸렸잖아요. 친구는 무조건 제 친구 놈을 물어먹어요. 그래야 지가 매를 덜 맞으니까. 근데 그럼. 부모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새끼는 지킨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절대로 친구하고 보지만 나랑 봐라. 감옥에 얼마나 있었어요? 그때는 가서 한 주일 정도 있다가 부모님이 힘을 써가지고 아는 분들 통해서 한 주일 만에 나왔어요. 13살짜리는 어디를 가요? 그 백공구라는 백공구 그룹바? 네, 그룹바라는 사무라게 있었어요. 거기서 한 주일 동안 구류했었어요. 악명높아 거기도. 13살 어린 나이에 그렇게 힘든 감방을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무서운 일일 텐데 아니 왜 드라마를 자주 보신 거예요, 영찬 씨는? 그때 어릴 나이에는 하지 말라고 하게 되면 더 하게 되고 저희 그 북한 사회랑은 좀 다른 사회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되게 생활적인 게 많아요. 사상이 네. 북한은 맨날 그 사상이나 뭐 사회주의 그런 영화인데 한국 영화도 보면 이렇게 사람이 인간 사회에서 사는 그런 맛이 나는 영화였어요. 그게 너무 좋아서 많이 봤어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 사상이 확실히 좀 이렇게 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준혁 군, 우리 좀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눠보자고. 어떻습니까? 한국 드라마가 북한 주민들의 사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15자 내외로 15살. 수수께끼야? 이만갑 오래 하셨잖아요. 내가 형인데. 이만갑 오래 하셨잖아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 생겼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일중 씨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넉넉하게 20자 드릴게요. 넉넉하게 20자 드릴게요. 못 도와주겠다. 못 도와주겠다. 아시죠? 대학교에서 하는 논술 형태로 기승전결 딱 떨어지게. 우리 일중이도 공부 잘했어 옛날에. 자, 간결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사상에 한국 드라마가 미치는 영향에 진짜 대해서 넘었어요. 실패. 이게 주제잖아. 주제를 얘기했잖아. 아니 20대가 넘었잖아. 주제를 이제 얘기하고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왜 대답을 하고 있어 이거를? 내가 물어봤잖아.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오래 하셨으니까 네,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 그러니까 미치는 영향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폐쇄적인 곳에 살다가 북한 주민들.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어떡해. 창피하다 진짜. 아까 우리 저 친구도 이제 저렇게 증언을 했듯이 한국 드라마가 북한 사람들의 생각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대가 장마당 세대거든요. 이들과 그들 기성세대와의 큰 차이점은 기성세대는 사회주의가 어떤 번성했던 그 영광의 시기를 맛봤기 때문에 충성심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고난행군에 태어난 시대는 본인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못 사는 모습, 그래서 국가가 본인들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모습, 국가가 국가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충성심이 기성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서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그런 드라마가 그들한테 유입되었을 때 일어나는 사상적 변화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이중 씨 어때요?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반박하고 싶은 거 있으면 반박하시고 아니면 더 추가 질문. (100% 찬성해). 이하 동문입니다. 예, 이하 동문. 제 생각을 그대로 얘기해 줬어요. 신의주입니다. 자, 공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수가 많아요. 신원건설 사업소 노동자 자기를 낳은 키운 사모인데 아버지를 멸시하다 아버지 이래서 죽였단 말이야. 자기 아버지를. 동요하고 있네요. 범죄 인정해라면 인정한다. 넌 사람을 죽였습니다. 마땅히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하네. 따라서 그렇게 말 안 하면 또 때리니까. 아, 공개 재판. 현주 씨, 이게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거죠, 예. 북한에서? 왜 그러냐면 보통 그 재판소에서 따로 실내에서도 재판을 하는데 공개 재판할 때는 뭘 생각하냐면 공개 처형이 있을 때마다 공개 그렇지. 재판을 해요. 예, 그래서 공개 처형자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30-40명 정도 죄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너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15년, 7년형에 처한다, 무슨 형에 처한다, 그리고 사형에 처한다. 그다음에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은 바로 입에다 물리고 미리 세워놓은 말뚝에다 세워놓거든요. 그 자리에서? 네,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여기서처럼 무슨 항소하고 뭐 이 변호사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형 그냥 처하게 되면 거기서 바로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공개 말 그대로 그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중학교 1학년부터 다 우모적으로 가서 모여요. 거기 가서. 그래서 모이고 시간 만약에 정각 2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1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는 동안 혁명가요를 틀어요. 방송차가 딱 나와요. 스피커가 달린 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좀 살벌한 노래 무슨 뭐 민중얘기 뭐 이런 노래를 장르가 있어요. 그 공개 처형할 때는 그 노래를 방송으로 딱 이렇게 틀어놨다가 그다음에 공개 사용하기 직전에 한 15분 정도는 공연을 해요. 보안소 선전대에서 나와가지고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는 바로 시작하는 거죠. 예, 그때는 살 떨려요. 모든 게 떨려요. 저렇게 죽는 사람이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예, 공포를 주기 위함이죠. 그렇죠. 앞에 어린 학생들이 있어요. 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어린아이들 때도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수업하다가 갑자기 이제 다른 반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운동장에 다 모이래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다른 반 친구들도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간 게 저희 고향에 해방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갔는데 이제 저희 학생이라는 이유로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맨 앞에 앉히고 이제 뒤에 사람들이 있고 한참 있는데 정말 말뚝이 앞에 하나 있고 그 안전원 두 명이서 이제 제수를 끌어내오는데 걷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진짜 그대로 둬도 며칠 못 살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사람을 말뚝에 묶이더니 뭐라고 막 말하고 이제 이렇게 3발씩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총 9발을 쏴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와. 근데 그거를 보고 집에 돌아가는데 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이 영상을 모두 기획해서 저희에게 이렇게 제공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강철원 선생님, 예. 어떻게 입수하신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11년도에 저희하고 연계돼 있던 북한의 좀 핵심 간부들 이런 라인들이 있었는데 자기네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고 다 하겠대요, 해보겠대요. 그래서 공개 재판 열린다고 이제 소문이 나 있는데 그것도 찍을 수 있냐니까 찍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 했더니 진짜 찍어 왔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일반 주민들은 앉아 있고 군인들이 무장 붙여 서 있고 보위원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찍을 수가 없어요. 이거 보위원 아니면 찍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보위원 아니면 군대가 찍는 건데 어쨌든 그걸 딱 찍고 나갔을 때 저희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걸 찍지? 네. 근데 다만 이제 거기서는 처형까지는 못 시켰어요. 왜냐하면 국경 지역에서 자꾸 처형하게 되면 이제 그걸 사진 찍어 보내니까 이건 피하는 거죠. 이게 몇 명 정도 아까 모여 있는 거예요? 모인 사람은 몇만 명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가 쭉 있고. 아까 재판받는 사람이 꽤 많아 보이더라고요. 재판받는 사람 한 200명 정도라고 그래요. 그때. 200명 정도라고 그래요. 그때. 200명을 한꺼번에 몰아놓고 예. 어린 학생들이 한국 영화 한 편 음악 75곡을 다운받았다고 저렇게 그렇죠. 공개 재판을 당해요? 예.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제 남한 노래, 남한 드라마 여기 다 빠져 있으니까 얘들을 다 불러가지고 애들을 한데 이제 지금 이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교육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 공개 재판이라는 게 사실 공산주의 혁명 초기에 그런 게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게 계속된다는 거는 저는 처음 봐서 너무 좀 충격적이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했을 때만 해도 이제 뭐 공개 재판할 때는 한두 명을 이제 처형할 때 주로 재판을 했는데 90년대 중반 이후에 막 300만이 아사하고 나라가 이제 엉망진창으로 흐트러지니까 한두 명을 처형하거나 한두 명을 처벌해가지고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하는 방식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처형 방식도 막 수십 명 모아놓고 기관총으로 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아마 저는 대규모의 공개 재판은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아까 마지막 영상에서 그러면 그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아기를 낳은 힘은 사모인데 아버지를 멸시하는 아버지 애에서 죽였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도 그럼 다 사형이겠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살인죄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부득이하게 살해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죽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사형을 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치범들은 이제 살인을 안 했어도 정치적인 이유로 뭔가 하게 되면 사형을 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말이 재판이지 그 일부러 공포의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공개 재판 직접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만갑 식구 중에 이 자리에서 공개 재판을 당해보신 분이 계십니다. 예. 설미 씨, 네네. 공개 재판을 당해보셨어요? 네, 공개 재판을 제가 정말 수차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는 하나인데 저도 아이 때 앞에서 막 이렇게 앞쪽에 서서 이제 외칠 때 뭐 비겁하지 가려면 가라 이거 막 하다가 제가 거기에 설 줄은 진짜 몰랐는데 공개 재판 나는 할 대상이 아닌 줄 알았어요. 진짜 이제 좀 살인범이나 서는 줄 알았는데 2009년도에 북송이 되는데 그때 김정일이 방침이 내렸어요. 비법 월경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해서 들어가서 구류장 안에 제가 있는데 문을 따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나갔는데 제가 살던 동네에서 먼저 재판이 시작되더라고요. 저하고 인맥이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돌아다니면서 콘서트처럼 공개 재판 개망신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나라를 배반한 저런 자는 저렇게 된다는 거를 다 한 명을 저를 세워서 1000명을 교양시키자는 건데
그리고 퍼포먼스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사람들 딱 앞에서 233소 전단에 의해서 징역 1년에서 5년까지 처한다. 여기까지만 해요. 공개 재판에서는 형기를 안 때려요. 아, 선고를 안 하네요. 선고는 안 하고 그거는 내부 재판이 또 있어요. 재판이. 앞에서 처한다 하면 내 뒤에 있는 안전원이 딱 나와서 수갑을 쫙 채우고 뒤로 돌려갖고 머리를 손으로 딱 쳐요. 머리 숙이는 거. 나가. 이렇게 해서 퍼포먼스를 다 보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배반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지금 북한의 뭐 공개 재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권이라는 거는 정말 아직까지도 정말 이게 찾아볼 수가 없네요. 특히 재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실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체험해 봐야만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인권이 아니라 반인륜 범죄입니다, 범죄. 왜냐하면 요만한 어린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 공개 처형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거는 반인륜 범죄 행위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꺼리낌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보다 더 심한 반인륜 범죄 행위가 완전 만연화된 나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